자, 두 번째 과목 산업 심리 및 교육. 자, 21번 모랄 스베이의 주요 방법으로 적절치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모랄 스베이라는 것은 근로자 의욕 조사죠. 자, 이 모랄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의욕, 상의 이런 뜻으로 나옵니다. 자, 이 해설 부분에 모랄 서베이는 근로자의 심리, 욕구를 파악하여 불만을 해소하고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근로자의 근로 태도라든지 의욕을 측정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주로 질문지법이라든지 면접에 의한 태도 그리고 의견 조사가 중심입니다. 자, 여기 주요 방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관찰법이라든지 면접법, 질문지법을 통해서 합니다. 아니, 적절치 않은 것은 답은 강의법이 되겠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네. 자, 22번입니다. 자, 호손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미국의 호손 웍스에서 공장을 이야기해 호손 공장에서 자, 심리학자들이 그 근로자들의 주변 물리적 환경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명 실험이죠. 조명 실험입니다. 자, 작업장의 조명을 올렸더니 생산성이 증대됐습니다. 근데 그 위에 조명을 밝기를 낮추어도 생산성은 증대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좋은 근무 조건 같은 물리적 환경의 향상이 반드시 생산성을 증대시키지 않더라는 결론입니다. 자, 결국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더라는 이야기죠. 오히려 그 해당 근로자들이 자기가 실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생산성은 더 높아갔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면서 이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광고 전략을 개발했다. 아니죠. 자,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서 작업 도구와 기계를 설계했다. 이것도 아니고,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요인을 밝히고 이를 시정하라는 법적 조치 기초를 마련했다. 이것도 아니죠. 자, 물리적 작업 환경보다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등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됐습니다. 자, 답은 20번,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름길을 사용하여 대상물을 판단할 때 발생하는 지각의 오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우리가 휴리스틱이라 그러죠. 자, 휴리스틱이라는 것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즉흥적으로, 직관적으로 판단,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식을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초두 효과가 있습니다. 자, 가장 처음의 정보가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첫인상 같은 거. 그리고 최근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정보가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최빈효과, 마지막 효과라 그러기도 합니다. 자, 다음 후광 효과가 있죠. 자, 한 가지 특성에 기초하여 그 사람의 모든 측면을 판단하는 인간의 경향성을 이야기하죠. 용모가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아마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후광 효과라 그럽니다. 자, 초두 효과, 최근 효과, 후광 효과. 아닌 것은 자, 답은 3번 결론 효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산업 심리의 5대 요소. 동기, 감정, 섭섭입니다. 섭섭이죠. 동기, 감정, 섭섭. 자, 동기. 안되십니다. 5대 요소 동기. 기질, 감정. 자, 섭성, 습관. 동기, 감정, 섭섭.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아닌 것은 4번 지능이 되겠네요. 25번입니다. 자, 직무 수행에 대한 예측 배닝 개발 시 작업 포원, 웍스 샘플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작업 포원이 제한점이라서 자, 실제 업무 사항에 대한 현재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포원이죠. 자, 주로 기계를 다루는 직무라든지 사물을 조작하는 직무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훈련생보다 경력자 선발에 적합합니다. 자, 미래의 잠재 능력보다 현재의 능력을 평가하고 실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자, 이걸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진단검사로 감독과 통제가 요구된다. 틀린 것은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훈련생보다 경력자 선발에 적합하다.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주로 기계를 다루는 직무에 효과적이다 하는 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조직이 리더에 부여하는 권한. 권한 중에 부하 직원의 처벌이라든지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 우리가 이걸 강압적 권한이라고 그러죠. 답은 1번이 되겠네. 자, 해설 부분에 간합적 세력, 간합적 권한은 부하들이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처벌, 견책이나 임금 삭감 등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강압적 권한이라고 그러죠.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자동차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의 간격, 그리고 브레이크의 폭, 그리고 소프트웨어 상의 메뉴나 버튼의 크기,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공학의 법칙, 우리가 피츠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피츠의 법칙. 피츠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답은 1번이네요. 피츠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자, 피츠의 법칙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이나 발을 이동시켜 조작 장치를 조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포적까지 거리와 포적 크기의 함수로 나타내는 모양을 우리가 피츠의 법칙이라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포적의 크기가 작고 이동 거리가 증가할수록 이동 시간이 증가합니다. 자, 정확성이 많이 요구될수록 운동 속도가 늘어지고 속도가 증가하면 정확성이 줄어듭니다. 이걸 우리가 피츠의 법칙이다 그런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28번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중 안전욕구에 해당되는 단계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2단계죠. 이 매슬로우의 그 욕구 5단계는 어느 시험이라도 심리학 부분에서 꼭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단계별 순서하고 내용도 같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해설 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생리욕구. 1단계 생리욕구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의식주라든지 성적 욕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리적 욕구라고 그러고, 다음 안전의 욕구죠. 자기 보존적인 욕구입니다. 3단계 사회적 욕구죠. 어떤 집단에 속하고 싶은 욕구, 소속감, 애정 욕구,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4단계 존경의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5단계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잠재적 능력을 실행하고자 하는 욕구죠.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죠. 생리적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이 순서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내용도 꼭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저는 어떻게 이 순서를 외우느냐면, 자, 생리적 욕구죠. 자, 생리 전후는 안전하다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자,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자, 자아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야 한다는 거. 자, 생리 전후에 안전하다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자, 존경을 받기 위해서 자아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 자, 5가지 단계 꼭 기억해 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답은 2번이었죠. 2단계였죠. 자, 29번. 생체 리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해설 보겠습니다. 자, 생체 리듬이란 인간의 생리적 주기에 관한 이론이죠. 자, 세 종류가 있죠. 먼저 육체 리듬. 표시는 피지컬이 P자를 따서 대문자 P자를 따서 P로 표시합니다. 신체적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먼저 신체적 부분을 이야기하고 주기는 23일입니다. 자, 감성 리듬. 센시티비티의 S를 따서 S로 큰 대문자 S로 표시를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이죠. 감정적인 부분이고 주기는 28일입니다. 자, 그럼 다음 지성 리듬. 지성 리듬은 인터렉츄얼 대문자 I를 따서 표시를 I로 합니다. 자, 이건 사고력 부분이죠. 사고력 부분이고 주기는 33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밀은 안정기와 불안정기의 교차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 감각의 리듬이 마이너스로 최대가 되는 경우에 이어밀이라 이렇게 하는데 틀렸죠. 이게 틀렸습니다. 안정기와 불안정기의 교차점을 이어밀이라 그랬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대사율 RMR에 따른 작업의 분류에 따라서 보통 작업의 RMR 범위는, 자, 에너지 대사율 RMR은, 자, 작업 강도의 단위죠. 그리고 작업의 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지표입니다. 자, 이게 갱작업은, 이게 가벼울 갱자입니다. 가벼울 갱자죠. 갱작업. 가벼울 갱자입니다. 자, 가볍게 하는 작업은 0에서 2 RMR입니다. 자, 보통 작업. 이 가운데 중자죠. 가운데 중자입니다. 가운데 중자예요. 보통 작업은 2에서 4 RMR입니다. 자, 중작업. 이게 무거울 중자죠. 무거울 중자입니다. 중자죠. 자, 이 중작업은 4에서 17 RMR입니다. 초중작업. 중작업 중에 초중작업은 7 RMR 이상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보통 작업, 가운데 중자죠. 보통 작업에서는 RMR은 2에서 4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 31번입니다. 조직 구성원의 태도는 조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태도의 세 가지 구성 요소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 요소가 있죠. 특정 대상에 대한 주관적 지식과 신념 요소죠. 그 다음 정서적 요소가 있습니다. 자,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대상에 대한 선호도를 표현하는 감정적 요소죠. 그리고 행동 경향 요소가 있습니다. 자, 행동을 하라는 의도, 행동 성향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지적 요소, 정서적 요소, 행동 경향 요소, 이 세 가지죠. 아닌 것은 성격적 요소가 되겠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2번입니다. 자, 사고 경향성 이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고 경향성 이론은, 자, 통계적인 어떤 사실로서 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더란 이야기죠. 그런 이론을 우리가 사고 경향성 이론이라 합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사고를 많이 내는 여러 명의 특성을 측정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자, 개인의 성격보다도 특정 환경에 의해서 훨씬 더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 이 틀린 이야기죠. 자, 개인의 성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개인의 성격에 의해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사고 경향성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것은 답은 2번이 되겠네.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사고를 잘 일으킨다는 이론이다. 맞는 이야기고, 사고 경향성을 검증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두 시기 동안에 같은 사람의 사고 기록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죠? 이것도 맞는 이야기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적의 3요소가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학습 목적은 교육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가 있어야 되죠. 학습 정도가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내용과 범위의 어떤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는 학습 정도는 인지, 지각, 이해, 적용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학습 정도의 4요소라고 그러죠. 아닌 것은, 자, 답은 4번 학습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34번입니다. 자, 학습된 행동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는, 자, 과거에 파지라 그러죠. 리텐션입니다. 과거에 학습된 내용을 그대로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 파지라 그러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보겠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심화하거나 어떠한 자료에 대해 보다 명료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계우에 실시하는 교육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걸 우리가 토익법이라고 그러죠. 이 토익법은 개방적인 의사소통과 협조적인 분위기 속에서 학습자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단 활동의 기술을 개발하고 민주적 태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게 단점이죠. 자, 답은 3번 토익법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하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중에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39개 대상 작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닌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이 특별한 교육은 일용 근로자인 경우는 2시간입니다. 2시간씩, 작업 전에 2시간씩 꼭 교육을 하고, 타워크레인 신호수는 8시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아닌 것을 보겠습니다. 1번, 굴착면의 높이가 5m 집안 굴착 작업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5m의 구축물을 파쇄하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자,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이라든지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하는 때는 특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 4번, 휴대용 목재 가공기를 기계를 3대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3대 가지고 5대입니다. 5대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작업하는 경우는 특별 안전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 답은 4번이 되겠네. 자, 37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학습 방법은? 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자, 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적인 장면에서 당면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지식이라든지 기능, 태도,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획득하도록 학습 방법. 이걸 우리가 문제점이라고 하죠. 자, 현실적인 장면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장면에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학습 방법이죠. 이걸 우리가 문제법이라고 한다는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하겠습니다. 자, 크크 패트릭의 교육훈련 평가 4단계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응 단계죠. 교육에 대한 반응 조사를 하는 겁니다.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죠. 반응 단계입니다. 두 번째 학습 단계입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학습이 일어났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다 세 번째 행동 단계죠. 피교육자가 직무에 들어가서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 단계. 결과 단계죠. 자, 이 교육 훈련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었는지 측정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자, OJT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먼저 해설해 보겠습니다. 자, OJT 교육과 OFJT 교육의 특징에 대해서 해설에 구분해 놨습니다. 이 OJT라는 것은 온잡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1대1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신입 직원이 들어왔을 때 1대1로 교육을 시키는 것을 우리가 OJT 교육이라고 그러죠. 자, OFJT라는 것은 자, 단체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신입생 전체를 다 강당에 모여서 교육시키는 것을 우리가 OJT랍니다. OFJT랍니다. 자, OJT는 개개인의 적절한 지도 훈련이 가능하고, 자, OFJT는 다수의 근로자에게 조직적 훈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보기 1번. 전문 강사를 초빙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죠. 자, 단체로 강당에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것이니까 전문 강사 초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 40번입니다. 산업안전 보건 법령상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의 특별 교육 시간 8시간이죠.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에는 39개 대상 작업이 있습니다. 작업이 있는데 특별 교육을 시켜야 될 대상 작업이 있죠. 그중에 신호수 교육, 타워 크레인 신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8시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2시간을 하고 신호수 작업은 8시간 해야 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이 타워 크레인하고 관련해서 이 사고가 많이 나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때 법이 강화됐죠. 그래서 8시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8시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과목 문제를 풀어봤습니다.